네, 안녕하세요. 따옥입니다. 지난 10월 4일 미국, 영국, 호주 정부가 이 페이스북에 공개 서신을 보냈습니다. 페이스북의 보안 강화 정책을 유보하고 이 메신저 앱의 암호화를 중단해달라고 요구를 했죠. 암호화를 중단해달라니 왜 그랬을까요? 네, 오늘날 거의 모든 일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이나 뭐 사업 같은 민간 영역이든 국가 안보를 명목으로 하든지 간에 이 사이버 보안이 엄청 중요해졌죠. 이때 디지털 통신을 안전하게 유지하고 정보를 보호하는 강력한 수단이 바로 암호화인데요. 이 미국, 영국, 호주 정부가 이 암호화를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예, 물론 내세우는 이유는 있습니다. 이 암호화가 너무 강해지면은 이 아동 성착취를 포함한 이 범죄들에 대한 단속을 저해할 수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건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핑계에 가깝습니다. 이 세 나라 정부는 왜 페이스북 보안 강화를 꺼릴까요? 예, 결론부터 말하면은 인터넷 감시를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네, 둘리랑 또치가 있다고 치죠. 고길동이 자꾸 감시를 하니까 이 둘리랑 또치는 서로 안전하게 소통할 방법을 찾습니다. 그래서 각자 자신의 암호키를 만들었다고 쳐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공개키인데요. 이 공개키 기반의 암호화에서는 암호키를 만들 때 공개키와 비밀키를 생성을 합니다. 이 비밀키는 자기가 갖고 있고 공개키는 일종의 명함처럼 친구들한테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둘리랑 또치는 서로의 공개키를 공유하고요. 둘리는 또치한테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또치의 공개키로 메시지 내용을 암호화해서 발송을 하죠. 그러면은 오직 또치만 자신의 비밀키로 그거를 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국정원이 아니라 CIA가 와서 감청한다고 해도 둘리의 메시지를 해독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종단간 암호화라는 건데요. 이 잠금을 해제하는 비밀키나 메시지 내용을 그 플랫폼을 소유한 이 페이스북 같은 기업의 서버가 아니라 뭐 아니면 텔레그램, 뭐 카톡 이런 서버가 아니라 이 통신하는 이 두 사람의 끝지점이 있는 이 둘리와 또치의 휴대전화에만 저장해서 각자 갖고 있는 겁니다. 카카오톡과 애플 아이메시지도 1대1 대화를 할 때는 종단간 암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그리고 이 왓츠앱 아시죠? 2014년에 페이스북이 20조 원에 인수한 메신저인데요. 이미 종단간 암호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원래 이 자기네 메신저 1대1 채팅에도 이거를 적용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 좋은 거죠. 근데 트럼프 정부의 법무부 장관 윌리엄 바가 페이스북한테 종단간 암호화를 하지 말라면서 태클을 걸고 나선 겁니다. 페이스북에 종단간 암호화 중단을 요청한 게 미국, 영국, 호주 정부라고 했었죠. 여기에 캐나다, 뉴질랜드까지 이 영어권의 5개 나라가 1940년대에 5개의 눈, Five Eyes라는 첩보동맹을 맺고 전 세계를 감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는데요. 그게 에셜론이라는 통신 감청망입니다. 이 미국 정보기관 CIA와 NSA의 요원이었던 에드워드 스노든이 2013년에 이 에셜론의 실태를 폭로했었죠. 그러면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광범위하고 전 세계적이고 일상적인 감시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게 알려집니다. 예를 들어서 NSA는 뭐 SK나 KT 같은 이 미국에도 이 통신회사들이 있잖아요. 이 통신회사들로부터 회선을 타고 오가는 이 인터넷 트래픽을 통째로 가로채기도 했고요. 이 통화 기록과 사용자 개인정보 같은 데이터도 정기적으로 계속 제공받았다고 합니다. 트래픽을 가져와도 암호화된 데이터는 내용을 알아내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같은 인터넷 기업들의 중앙 서버에 직접 접속해서 정보를 들여다보기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 거의 모든 그 인터넷 이용자들의 이메일, 검색 기록 등을 모두 들여다볼 수 있는 검색 및 분석 시스템까지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스노든의 책이나 영화 스노든에도 나오죠. 근데 이 기존의 감시망인 에셜론으로는 종단간 암호화된 메시지는 감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 지구적이고 일상적인 감시를 계속하고 싶은 미국, 영국, 호주 정부가 페이스북에 종단간 암호화를 하지 말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이 스노든의 폭로로 당시 전 세계는 큰 논란에 휩싸였었죠. 당시까지는 이 웹 트래픽의 일부분만 암호화가 됐었는데요. 6년이 지난 2019년 지금은 페이스북과 구글, 애플 등이 기본 암호화라는 것을 제품 코어로 삼고 있습니다. 현재 웹 트래픽의 약 한 80% 정도가 암호화가 됐다고 하죠. 결과적으로 이 대량 감시를 폭로함으로써 기업들의 암호화 채택을 크게 진전시켰던 겁니다. 또 이제 나라마다 디지털 프라이버시 규범이 강화됐었죠. 그렇게 해서 인터넷은 조금씩 안전해지고 있었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반격이 이뤄진 겁니다. 윌리엄 바 장관은 이 합법성 여부도 검토하지 않고 대량 감시 프로그램 중 하나를 승인해버린 적도 있죠. 그리고 지난 6년의 진전을 거꾸로 돌리고 있는 겁니다. 이 세 나라 정보기관은 자기들이 페이북에 접근할 수 없게 되면은 테러리스트나 마약상, 돈 세탁꾼들, 아동학대 가해자들 이런 사람들을 이런 범죄자들을 조사할 수 없게 된다고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 흉악한 범죄자들이 미국에 서버를 두고 있는 페이스북의 메시지로 범죄를 계획을 할까요? 그럴 리는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10월 7일 한국의 진보네트워크 센터를 비롯한 전 세계 111개 정보인권 단체들이 페이스북의 양당 간 보안 정책의 강화를 요구하는 공개 서신을 발송하기도 했는데요. 이 몇 년 전에 페이스북은 케임브리지 애널티카 사건으로 홍역을 알았었죠. 얼마 전에 따오기를 통해서 소개해드린 거대한 해킹이라는 이 영화가 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페이스북은 지속적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이 더 이상 이용자들의 신뢰를 잃지 않으려면은 이 트럼프 정부의 말도 안 되는 요구에 굴복하지 말고 보안 강화에 계속 노력을 해야 됩니다. 강력한 보안이야말로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과 공공안전, 민주주의 이런 것들의 필수 조건이 됐으니까요. 게다가 지금 미국은 중국 정부가 인터넷을 강하게 통제하는 것을 비난하면서 자기들은 엄청난 민주국가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죠. 하지만 이런 사실 자체를 보면은 중국 정부가 왜 미국한테 코웃음을 치는지 조금은 알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종의 핑계를 주고 있는 거죠. 똑같이 아니면 훨씬 심하게 하고 있는 거니까요. 네, 지금까지 미국 정부가 메신저 암호화를 방해하는 아주 구질구질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예, 앞으로 종종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예, 지난번 영상이 너무 쓸데없이 어렵다는 말씀들이 많았는데요. 예,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따옥이었습니다.